그럼 내국 물품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국 물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네, 첫 번째, 국내에 있는 물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 다 내국 물품, 그죠? 내국 물품 되는 거잖아요. 내국 물품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보세구역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물품으로서 물품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거고, 이 중에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웃긴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 중에서 외국 물품이 아닌 거 빼고 나머지 모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물품 빼고 나머지 모두 그러니까 모두를 저희가 내국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포괄적인 말인 거죠. 엄청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두 번째, 공해라는 개념을 여기도 대입할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국적을 고려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나라의 국적.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선박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선박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내국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죠. 공해, 영해, 외국 영해에서 이렇게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외국 물품이에요. 외국 물품. 공해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일본 바다에서 이렇게 낚시해서 낚은 걸 갖고 왔다. 그거 외국 물품이에요. 외국 물품. 공해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공해일 때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외국 영해에 가서 이렇게 뭔가를 가져올 게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외국 물품으로 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입 통관 절차를 완료한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요.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입항한다. 그렇죠? 입항. 항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항구로. 부산항, 뭐 인천항 이렇게 보통 들어오겠죠.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로 이제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을 입항한다 말을 쓸 것이고요. 입항을 하고 나서는 거기 있는 운송수단에 있는 물건들을 내리는 작업들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 운송수단에 이제 실려 있는 물건들을 내리잖아요. 요거를 제가 선박은 하선, 그다음에 항공기는 하기라고 말을 써요. 물건을 내리는 작업들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창고로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구역 반입이라고 말을 쓸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건들은 보세구역에 반입을 해야 됩니다. 보세구역을 안 가고 가는 경우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뭐냐면 여행자 휴대폰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직접 손에 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냥 그런 일반적인 그런 뭐 선박, 항공기 통해서 물건으로 오게 됐을 때는 다 보세구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세구역 들어간 상태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세운송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보세운송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장소 그대로 두고 수입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수입 신고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행정기관인 세관에서는 심사라는 것을 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심사가 있을 거고, 심사가 완료되면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됩니다. 수리가 되고 나서는 그 물품을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사용 소비할 수 있고요. 다른 장소로 물건을 옮길 수가 있어요. 보세구역에서 반출해서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 소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할 거냐면은, 지금 파란색 표시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좀 통관 절차의 특례라고 말을 쓰는데, 예외적인 통관 절차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수입 신고를 언제 하나요? 입항하고 나서 하죠. 입항하고 나서 나중에 수입 신고하잖아요. 저희가 관세법상에 보시면은 수입 신고는 기본적으로 입항한 이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항한 이후에 수입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원칙인 것이고,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입항하기 전이라도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입항 전에 수입 신고 한다고 해가지고 입항 전 수입 신고라고 말을 씁니다. 입항 전 수입 신고. 이게 하나의 예외가 되는 거죠. 제가 하나 얘기했어요. 입항 전 수입 신고. 그리고 여기 가서 보시면 원래 물건을 반출하려면은 수입 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이 심사를 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물건 반출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수입 신고 수리가 안 된 물품이지만 반출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있어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보세 구역에서 반출을 허용하는 제도. 요거를 저희가 수입 신고 수리 전 물품 반출이라고 말을 씁니다.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관에서는 승인을 이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제도라고 말을 씁니다.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물건을 반출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수입 신고도 안 된 물품이지만 반출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수입 신고 전이지만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요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입 신고 전 물품 반출이라고 말을 써요. 수입 신고 전 반출 제도라고 말을 쓰고 요거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수입 신고 전 반출 신고라고 그러니까 수입 신고 전 반출 신고라고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입항 전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그다음에 수입 신고 전 반출 신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통관 절차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게 더 정확히 말씀드려 보면은 예외적인 통관 절차가 완료됐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입항 전 수입 신고, 그다음에 수입 신고 전 반출 신고,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나왔던 건데 앞에 보시면 자 여기 입항 전 수입 신고 하죠. 입항 전 수입 신고, 그다음에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 그리고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반출 하겠다. 반출 승인 신청을 하는 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물품의 성격을 바꾸는 것 중에 그러니까 원래 물품의 성격이 외국 물품 상태였는데 수입 신고 수리가 되면 성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수입 신고했던 이유만으로 물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입 신고된 물품으로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수리까지 완료됐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밑에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한 물품으로서 그 물품이 반출까지 완료됐을 때 얘도 반출까지 완료됐을 때 물품의 성격을 다른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을 하면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물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입항 전에 수입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리 전까지는 외국 물품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다 챙겨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갔을까요? 일반적인 통관 절차 있죠. 원칙적인 통관 절차. 입항하고 나서 수입 신고하고 수리된 물품 어디로 갈까요? 여기 중에서. 한번 생각해. 어디로 갈까요? 요거 아니잖아요. 그죠? 얘도 아니죠? 요거 아닐까요? 그렇죠. 국내에 있는 물품 중에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들은 여기에 분류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국 물품 정의는 이렇게 5가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